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CS 윈드입니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경쟁이 초박빙인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CS 윈드는 해리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해리스가 당선이 안 될 때, 그러면 CS 윈드는 성장 동력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CS 윈드의 성장 동력을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시에나 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해리스 후보가 7개의 경합주 중에서 4개 주,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트럼프 후보는요. 애리조나에서 우위를 또 점하고 있으면서 펜실베니아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정리하면 전국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동률 49%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는 흑인 30세 이하의 젊은 층, 하기 소지 백인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트럼프는 농촌 유권자와 학위가 없는 백인층, 그리고 남성 지지층이 견고하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것은 막판 부동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의 55%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답하면서 또 막판 표심이 해리스 쪽으로 기우는 현상 분위기가 또 조성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경합주의 지금 지지율을 추이를 보게 되면요. 트럼프가 54%, 해리스가 45%. 제가 좀 전까지 초박빙이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해리스가 우세하다라고도 의심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경합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바다랑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이 색이 상대적으로 조금 옅은데 근소한 차이로 여기가 승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를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요 주요 경합주에서 표심이 결과에 따라서 전체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식에는 해리스와 CS 윈드, 그러니까 해리스의 관련주로 CS 윈드가 부각이 많이 되곤 하는데요.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지 않았을 때는 CS 윈드의 주가가 폭락할 것인가? 그러면 CS 윈드의 성장 동력은 없는 것일까라고도 의심을 또 품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CS 윈드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과 성장 가능성, 자체 성장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해상풍력 단지에 최근에 2,300억 원의 해상풍력 타워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생산지는 포르투갈 법인에서 전량 생산을 하고요. 설치 계획은 26년까지 1.2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에 86개의 타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협력사는요, 중요합니다. 세계 1위 해상풍력 터빈 제조사인 지멘스 가메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자, 이번 계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CS 윈드가 세계적인 풍력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 업체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멘스 가메사와의 협력은 안정적인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끌 수가 있게 되면서 그리고 글로벌 해상 풍력 터빈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익 기반까지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포르투갈 생산 법인을 역할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CS 윈드가 해외 생산 거점인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생산 효율성과 공급망 안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CS 윈드는 최근 풍력 업황 개선과 함께 또 생산 능력, 캐파를 확장을 하면서 성장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 CS 밴드는요, 이렇게 고금리랑 업황 침체기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황기를 맞이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 이 업황 자체의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금리 인하랑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단되었던 해상 풍력 프로젝트들이 이제 하나둘씩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CS 윈드는 주력 사업인 이 풍력 타워를 해상 풍력 부품으로 또 수요를 증가시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요, 아무래도 해상 풍력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블라트를 인수를 했었죠. 이 블라트를 인수하게 되면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 지금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인 영국의 CFD 경매에서 해상풍력 낙찰량을 70%나 확보를 하면서 관련 수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살펴볼 때 CS 윈드는 베트남과 포르투갈 법인을 해상풍력 생산 설비를 확장하게 되면서 캐파를 크게 늘렸고, 또 거기 주요 고객사인 터빈 수요 증가와 함께 SGRE 대규모 장기 공급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미 확장된 생산 능력은 앞으로 수주와 매출 증대 준비가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조금 더 촘촘하게 가보겠습니다. 자회사인 블라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CS 윈드의 자회사인 블라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주력 생산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14년 1분기에 500억 원의 적자를 냈던 블라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CS 윈드가 1분기에 400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블라트가 구세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블라트가 고객사와 하부 구조물 가격 인상을 합의하면서 판가 상승과 수율 향상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은 이 블라트의 가격 인상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이번에 블라트가 올해 안에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 블라트의 수익성 개선은 곧 CS 윈드의 연결 실적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게 있죠. 만약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CS 윈드는 앞으로 성장 동력이 주춤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 흐름을 깨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가 아무래도 재집권을 하게 되면 리스크는 없을 순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재생에너지 정책 관점에서는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성장 지속성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공화당 지지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선 이 영향이 또 제한적일 것이라고 또 내다보고 있고, 거기다가 IRA라는 법안,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또 미국 내에서 제조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 CS 윈드가 미국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하반기와 내년까지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가 내년에는 또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또 내다보고 있고, 또 캐파 확장과 거기에는 가동률이 상승하고, 또 블라트의 흑자 전환, 여기다가 미국과 유럽의 해상풍력 수요가 또 증가할 것을 살펴보면서 또 실적의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